엑셀사이즈 14번 바로 봐야 될까요? 보면은 여기 주제를 봤을 때 어떤 설문조사를 할 거야. 근데 설문조사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쓰는 표현 방식은 응답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질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 엑셀사이즈 14번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의도를 가진 질문인데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1번 바로 보면은 디테일 체크에 한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1%가 said, 말한 내용이 대절이다라고 할 건데 요 61%의 사람들은 지지한다라고 합니다. 정부를. 근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정부를 지지하는지 뒤에서 스펜딩으로 시작하는 현재 분사가 이렇게 수식을 할 거거든요. 여기 스펜딩 뒤에 나와 있는 more이란 단어를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end의 목적어가 같이 수식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assistance, 도움을 주는 거지. 누구에게? 이렇게 형용사가 더랑 이렇게 붙어버리면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것, 요거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똑같은 population, 여기에서 모집단이라는 말로 했는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모의고사 같은 거나 수능 대비를 할 때 모집단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사나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구 대상으로서 질문을 받을 거기 때문에 1번에서처럼 was asked 수동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지를 뒤에 whether이라는 접속사를 쓸 건데 여기 whether이 쓴다라는 것도 문맥상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whether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은 확실하지 않은 팩트가 아닌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렇게 whether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인 너네들이 지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스포츠란 동사가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부의 돈을 쓰는 것. 어디에? welfare, 복지에. 그러니까 의도는 똑같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assistance로 표현을 하냐, welfare로 표현하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2번처럼 질문을 했더니 21%의 미국인들만이 be in favor, 밑에 나와 있듯이 지지하다, 찬성하다. 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도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3번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너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무엇에 대해서? 개인의 welfare,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은 개인의 복지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such as 뒤에서 giving financial help라고 해서 그냥 지원금 주는 거야,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줄 거냐면은 have long-term illness라고 해서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온, 그러니까 뭐 암 환자나 아니면 심각한 뭐 이제 뭐 그런 불치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and 뒤에 welfare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지를 두 번째 동명사 paying을 써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paying for school meals라고 해서 애들한테 급식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야. 특히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냐면은 with low income, 가족,
부모님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은 are broadly 대체적으로 in favor of them 그것들을 찬성한다라고 합니다.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원 문장에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너가 물어본다면 welfare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welfare이라는 게 뭘 가리킬까라고 하는 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efer to가 뭔가를 나타내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refer to라는 요 전치사가 요 정확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은 아까 3번에서 얘기한 뭐 이렇게 병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급식비 지원해주는 이런 것과 정확하게 같은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welfare이라고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또 한 번 더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은 You've just listed 너가 방금 목록을 세워왔던 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네가 목록으로 봤던 거 너가 이런 것들이라고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도와줄까 말까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be against it 이라고 해서 여기 they are 이게 줄임말이기는 한데 be against가 어디에 반대하다 라고 해서 이게 be good, be against 이거는 수능에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돈 줄게 하다가 복지를 줄게 이렇게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까라는 이유를 5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welfare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코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복지라는 단어는 잠시 그래서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because the way 방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how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동격의 접속사를 넣기는 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인지를 뒤에서 완전한 문장이 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신문들이 이 welfare이라는 단어를 묘사하는 방식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팩트만 말한다라고 했을 때 복지가 뭐 모든 측면에서 뛰어나지는 않지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자 약간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도와주자 아니면 해외 국적에 오는 사람들한테 의료 비용 100% 다 지원해주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외 사람들 외국 국적을 위한 복지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지를 더 주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왜 저 복지는 우리랑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꼭 이 이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 복지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복지를 늘리자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따라서 문장의 주어를 보니까 질문에 대한 프레이밍, 틀이라고 하는 것은 can heavily influence,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요. 대답에 있어서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면 앞에서 말한 문장의 내용이 중요할까? 일단은 if절까지 다 보고 이 6번 문장 전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if절 봤을 때 만약 너의 목표가 to 부정사라면 주어 동사 주격보 그래서 true measure이라고 해서 진짜 판단 기준 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얻는 것 무엇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연구 결과를 얻고 싶어. 이게 나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질문을 가장 객관적으로 인지해서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디에 쏠리는 질문을 하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질문에 있는 프레이밍이 대답에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하나 1, 2, 3 요 순서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문장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좀 짧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의 해석이 좀 까다로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해석의 순서는 1번, 2번, 3번 요렇게 하면은 아마 가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7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여기 next time이라는 단어가 앞뒤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접속사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 다음번에 너가 어떤 정치인의 말을 들을 때라고 해서 이거 동사 아닙니다. politician say라는 단어를 하나의 명사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은 정치인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라는 게 우리 지문에서는 요거 작은 따옴표로 적혀져 있거든요. 조사들은 증명을 하더라는 거지, 대절을. 그래서 대절의 구조를 보니까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majority of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는 뒤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수일치를 하기 때문에 뒤에 agree, 복수,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거 설문조사 봐봐. 나한테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잖아. 내 생각에 동의하잖아. 라고 어떤 정치인이 말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들으면은 be very ready 라고 해서 얘가 이어지는 문장의 명령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경계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준 그 설문조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정말 객관적인 프레임의 질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15번 지문 넘어가 볼게요. 세금에 관해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나라가 돌아갈 때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야지. 그래서 돈을 위한, 그러니까 돈을 걷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15번 문제가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되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이 지문이 훨씬 좀 쉽게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에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냥 여기 주제에 나온 김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지문을 바로 볼게요.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또 막상 막 내신 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머리에 딱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일부러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러하다라고 보고 1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흔히 argue about, 논쟁한다라고 합니다. fairness of taxation. 과세가 공정하게 지금 국민들에게 이제 과세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뒤에서 한 번 더 whether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whether 뒤에 주어가 tax인데 걔가 앞에 있는 this or that 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세금들이 will fall, 얘가 이제 자동사인데 오게 될지 아닐지 더 무겁게 부유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부자들한테 부담일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일까?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 건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쟁이 흔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뭐 당연히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마다. 2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the expressive dimension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차원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문장의 동사가 go beyond,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뭘 넘어서고 있냐면 debate, 토론, 무엇에 관한? 1번에서 얘기한 공정성에 관한. 그러면은 공정성에 대한 토론을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to the 뒤에 요게 또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도덕적인 판단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금 더 많이 거둘까? 어떻게 해야 똑같이 거둘 수 있을까? 요것만 돈의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 도덕적인 판단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게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조를 보면은 society make로 시작하는 문장이 수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주어 동사 make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판단일까라고 봤을 때 about 전치사가 두 번의 명사절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문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which가 activities를 수식을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의문 형용사로서 명사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and 뒤에 두 번째로 오는 which도 뒤에 있는 ones라는 요 명사를 수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의문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사회가 만드는 첫 번째 것에 보니까 어떤 활동이 be worthy of, 가치가 있는가, 무엇에 대한 honor, 영광이나 recognition, 인정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 명예를 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which ones, 어떤 것들이 should be discouraged, 하지 말라고 낙담되어져야만 할까? 방해되어져야만 할까?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까지 이 세금의 표현 차원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2번 문장의 주어를 보면은 expressive dimension 요게 좀 이해하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것만 좀 쉽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세금으로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공정하게 돈을 주냐 마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뭐가 옳은 일이고 뭐가 그른 일인가 까지도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2번 문장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3번으로 넘어가면은 sometimes these judgments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러한 판단들 같은 경우에는 are explicit 명백하다라고 하거든요. 요런 거는 좀 어휘적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말하는 이 판단들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장에서 표시했던 도덕적 판단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덕적인 부분들이 어떤 세금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표현이 될까라고 했을 때 4번 문장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담배나 술이나 카지노 요런 곳에서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들이 주어이면서 이 세금을 표현하는 단어가 동사 뒤에 syntaxis, 죄악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 이꼴 syntaxis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어가지고 얘가 오형식으로 쓰였던 동사 콜의 수동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주어와 주격보호로 수동태 앞뒤에 써가지고 두 개는 같은 걸 말할 거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because 뒤에서 이러한 세금들이 seek 추구를 하는 거는 to discourage activities 활동들을 안 하게끔 하고 싶은 거야.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담배, 카지노 이런 거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 활동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줄 거냐면은 뒤에서 과거 분사가 설명을 합니다. 해롭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세금을 좀 필요 이상으로 부과를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5번 문장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데 4번 문장에서 말하는 이 죄악세대 같은 경우에 표현을 하는 게 사회의 반대를 표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러한 뭐 카지노나 이런 술, 담배에 대한 활동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걸 반대해 라는 거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는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지. 그래서 raising 올릴 건데 cost 비용을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of engaging in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빈칸 문제 이렇게 출제하기가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부과를 한다, 죄악세를 부과한다 라는 말을 그 활동에 참여하는 비용을 올린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슷하게 6번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일단 주어가 제안, proposals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제안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 과세에 대한 제안인데 설탕이든 음료에도 과세를 하자. 그러면 왜 과세를 해야 될까? combat obesity라고 해서 이제 비만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
비만 환자가 많아지면은 국가 전체의 공공 의료 비용이 올라가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 사람들이 비만이 되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비만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이런 탄산음료를 이제 과세를 시켜갖고 가격을 올려버리자라는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ORD에 carbon emissions라고 해서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건데, 이건 왜 배출을 하냐면은 기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라고 하는 거는 지구 온난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뭐 방법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인프라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탄소가 더 배출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6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앞에 있는 proposals 그리고 already에 있는 carbon emissions,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동사 seek가 여기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추구를 하는 게 투부정사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주제에서도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탄산음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 우리나라는 탄소랑 관련된 뭔가 그 물건이 좀 비싸네? 그러니까 요걸 안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바꾸다 보면은 바뀐 그 좋은 방향의 행동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끔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지문에서 말하는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7번에서는 not all taxes, 모든 세금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거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this aim이 가리키는 내용이 여기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규범을 바꾸고 행동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요거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은 약간 의미추론으로 나오기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쉽게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당연히 이 올바른 도덕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거를 좋게 볼 것인가 안 좋게 볼 것인가. 근데 모든 텍스가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8번을 보니까 We do not tax,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소득에 대해서는. 뭘 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Paid employment,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내가 돈을 받고 노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반대를 하겠어.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뜯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혹은 already에 to discourage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니까 얘가 앞에 있는 to express랑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문맥상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받고 일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아니겠지? 저게 나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9번에 지금 보면은 8번 문장, 7번 문장 전부 다 부정문을 썼고, 그 부정문 뒤에서 no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7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9번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nor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면은 뒤에 있는 문장이 이제 도치를 시키는 과정에서 문장의 동사가 수동태냐 그냥 일반 능동이냐에 따라서 그 도치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 문장은 의도하다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비동사를 먼저 앞으로 빼고 주어 뒤에 남아있는 과거 분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 부정부사를 도치를 하는 과정에서의 수동태 동사는 비동사만 앞으로 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은근히 헷갈려 하기 때문에 요거 도치문 구조는 좀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문장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주어는 일반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이제 배경지식으로 써두기는 했지만 그냥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가 물건을 소비자 가격으로 내면서 인지를 못할 뿐이지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 과자 한 봉지조차에도 이제 세금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써? as a deterrent. 억제책으로서 어떤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물건 사지 말라고 세금을 걷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뭘 위한 것일까? 10번을 보니까 앞에서 말한 8, 9번의 이러한 세금들은 단순히 raising revenue라고 해서 그냥 국가에 이런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돈,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좀 빈칸으로 내기 좋으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단순히 국고에 이제 돈을 쌓기 위한 방법인 거야. 그래야 나라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이제 세금을 걷고 있다.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6번이) 어렵진 않은데 좀 길어서 일단 조금만 쉬다가 좀 봅시다. 내가 오면 더 하면 더 이상해지네. 요거 엑서사이즈 요거 16 이거 16항 마지막이죠? 보면은 제목이 물질적인 가치 속에서 사라지는 전통 문화라고 하는데 물질적 가치는 말 그대로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발전을 하다 보면은 개발을 하게 될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개발을 왜 하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익을 얻으려고. 근데 그렇게 개발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침해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족의 거주지를 침입을 한다든지 이미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을 침해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전통 문화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요거는 막 엄청 어려운 뭐 그런 문장 구조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는 인간의 문화, 즉 우리의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면은 뭐 동물들의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식물, 미생물 얘네들도 분명히 문화가 있을 건데 우리 인간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의 문화에는 뭐가 있을까? 컴퓨터, 비행기, 패션, 뭐 팀, 아니면 팝스타. 그러니까 요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3번 문장에 여기 for most of를 하나의 전치사구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적인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옛날부터 문화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2번에서 언급했던 컴퓨터부터 팝스타까지에 해당되는 어떠한 것들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역사 속에는 팝스타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4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hundreds of thousands니까 한 수십만 년 동안에 인간의 문화는 이게 no라는 단어가 많이 앞에 왔기 때문에 문장 내용 전체를 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움직이는 부품들을 가지고 도구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는 부품이라고 하면은 뭐 에어플레인의 예를 들면은 엔진, 모토 요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컴퓨터로 치면은 칩 요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well into 이거를 하나의 전치사구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0세기라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부터 20세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1900년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1900년대가 한참 지났다라고 하면은 1900년대 중반, 후반 쭉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때까지 다양한 인간의 flourishing cultures, 수렵채집 문화라고 하는 게 retained,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돌, 나무, 뼈
같은 도구들. 그러니까 1900년대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랑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렵 채집이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생각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아프리카나 뭐 고대 그 부족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발전되지 않은 문명 속에서 여전히 1900년대에도 수렵 채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돌이나 나무로 만든 도구들을 같이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6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동정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인간 수렵 채집인들의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갇혀있는 단순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런 표현은 약간 단답형으로 내기 좋으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과거에 사용하던 그 도구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stuck simplicity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but 뒤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 동정을 한다고 그거 너가 실수하는 걸걸? 이렇게 6번이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수렵 채집을 하던 사람들은 held extensive knowledge라고 해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문장 구조가 뒤에 있는 you 저게 이제 뭐 분사 구문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접속사를 생략하고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 이런 컴퓨터나 여러 가지 이제 현대 문명, 전자 문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익숙한 우리들은 잘 모르는 자연 속의 비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8번 문장에서 이 수렵 채집인들은 rich, 풍요로우면서 and rewarding, 보람 있는 삶들을 경험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보람 있게 살아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지를 because 뒤에서 쭉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수렵 채집인들의 방식이 were threatened, 위협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지. 근데 본인들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은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좋은데 여기에서 수렵 채집인들은 직접 싸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ought라는 단어가 fight의 과거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fight라는 동사는 자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들은 왜 싸웠을까? 라는 거를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줍니다. hold on to, 고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을 어느 정도로 to the death,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들의 방식과 문화를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에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되게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 있게 잘 살아오고 있는데 9번 문장에 슬프게도 8번 문장에서 이들이 열심히 싸운다라는 상태가 사실로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final tribal peoples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부족 사람들, 그러니까 부족 구성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옛날식의 사람들이 get overwhelmed, 압도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를 두는데 돈의 가치를 준다라는 거지. 인간성보다는. 여기에서 요 단어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 요 수렵 채집인들이 이제 가치를 둔 거는 인간성일 것이고 우리가 가치를 두는 거는 돈일 거야. 근데 이 트라이얼 피플즈는 결국에 인간성을 추구하다가 돈을 추구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압도당해 버렸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전통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로 마지막에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는 in their end times라고 해서 그들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two varying instincts 이건 그냥 뭐 전치사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contributing to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가치는 심지어는 자멸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요 자멸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하는 것도 아까 여기 정리했던 내용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다른 어떤 대상을 파괴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어떻게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일어나 봅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미나 일어나 봅시다. 채영아 일어나 봅시다. 어디 갔지? 다음에 봐야 될 게. 아이고, 넘길 필요가 없었구나. 17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학평 애널라이시스인데 나머지 지문들은 뭐 엄청 긴 건 없습니다. 바로 보면은 수면은 진짜 잠자는 거, 동면은 겨울잠 자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상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요 디테일 체크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을 말하냐면은 more than just resting 그러니까 쉬는 휴식이라는 것 이상의 뭔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드는 사실이 있는데 대절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동물들이기는 한데 어떤 애들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hibernate, 동면하고 있는 동물들. 겨울잠 자고 있는 애들은 요 animals 기준으로 수일치를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동사에 have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수면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면과 수면이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2번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도 숙면을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문장에 방금 말한 이 사실은 come as a surprise, 놀라움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해요. 두 개가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버티에서 동면과 수면 요 두 가지는 are not the same thing at all. 전혀 같은 게 아니면서 최소 어느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지를 커마 뒤에 at least not 이거를 하나로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적어도 신경학 그리고 신진대사의 측면에서는 절대 두 개가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밑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신경학적, 신진대사적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게 뭔지를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숙면과 동면의 머릿속에 의식하는 것의 차이가 그리고 몸의 신체 활동
뭐 소화든 아니면은 뭐 피가 흐르는 거든 뭐든 뭐 체온 유지든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거를 4번부터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보니까 주어의 hibernating 동면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더 같냐면은 being anaesthetized라고 해서 마비되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괜찮은데 그냥 몸이 이제 굳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동면을 하고 있는 대상, 이 subject는 어떤 상태냐면은 문맥상 일단 의식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깊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나 not asleep, 실제로 자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어. 뭔가 의식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자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거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마취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번 문장에 그래서 동면하고 있는 동물은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To get a few hours of conventional sleep 이라고 해서 이게 문맥상 a few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냥 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자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잠을 못 자면은 그게 생명에 이제 위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면을 어느 정도로 자냐면은 일단 each day 매일 잔다라고 합니다. 우리들 일반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어떤 상태로 자냐면은 larger unconsciousness라고 해서 더 커진 무의식 상태에서 매일 잠든다라고 하는데 일단 문맥상 이 단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커진 무의식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마비가 됐어. 그러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의식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잠이 든 상태에서는 아예 내 모든 오감의 기능이 꺼지는 거야. 그래서 들을 능력이 없어지고 냄새를 맡을 능력, 촉각을 느낀 그 능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정도가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이런 상태의 수면을 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6번 문장에서 further surprise, 더 큰 놀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a further surprise, 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에게 더 놀랄만한 사건이 뭐냐면은 is 동사 뒤에서 대절이라고 하는데 일단 대절의 주어는 bears, 곰입니다. 곰. 얘가 어떤 애냐면은 겨울잠 자는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애래. 얘는 실제로 동면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곰은 겨울잠 자러 간다라고 했는데 겨울잠 자러 가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런지를 7번부터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 겨울잠을 잔다라고 하는 게 뭘 포함하냐면은 깊은 무의식 상태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정도가 굉장한 거야. 실제 잠을 잘 때처럼. 그래서 여기서 profound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dramatic fall이라고 해서 극적인 하락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신체 온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신체가 주변에 있는 뭐 시각, 촉각,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심지어 내 온도, 신체가 돌아가는 뭐 소화 능력이나 아니면 혈액이 돌아가는 뭐 이런 능력까지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신체 활동을 못해서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은 화씨로 32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몇 도냐라고 했을 때 0도씨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될 수 있는 정말
완전 추운 상태.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곰이 겨울잠 든 상태를 봤더니 어떤 모습이냐면은 얘네들이 동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려는 이유가 얘네들의 신체 온도가 stays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정상 상태로. 그러니까 뭐 36도 내외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그냥 평소 신체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겨울잠을 잘게 하면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주변에 의식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 지금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쉽게 잠에서 깨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동명 상태다라고 이제 매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9번 문장에 그들의 겨울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라고 했을 때 마지막 문장에서 state of torpor, 휴먼 상태라고 불리게끔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 동사를 쓴 문장입니다. 아까 다른 지문에서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겨울잠의 모습을 휴면 상태라는 주격 보호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call이라는 동사를 수동태를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휴면 상태가 뭐냐라고 하면은 밑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냥 이제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아예 그냥 활동을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exercise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인터넷의 양방향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방향성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이게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중간에 인터넷 지문에서 그냥 네트라고 설명을 할 건데 요 네트 안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겠지. 교육기관 같은 거.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면대면 얼굴 보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화면, 인터넷만 연결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정보를 받기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보를 주는 것 그리고 정보를 받는 것 이게 둘 다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양방향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까지 연결을 하는 게 요 1번 문장이다라고 1번 문제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differ from 요거를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고 differ이라는 동사 자체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치사 from이랑 같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대중매체들과는 다르다라고 하고 이 대중매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이시 가리키는 게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인터넷이 대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인터넷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중매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과 인터넷은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다르냐면은 되게 명확하면서 중요한 방식으로 다르다라고 합니다. 어디가 중요하냐? 방금 얘기했던 양방향성 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양방향성이라는 게 뭘 말할까를 2번 문장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근데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 또한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as well as라는 단어는 분명히 들어봤을 거야. 옛날부터. 근데 이제 얘가 실제로 뭐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을 먼저 해석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한다라는 거 혹시 모르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라는 모습을 커마 뒤에 계속적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 다음에 얘가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를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보고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앞문장 내용 전체를 주어로 받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가지고 뒤에 해주 동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만들어 왔다라고 이 make를 오형식으로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system, 목적격 보호가 more useful, 형용사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한 시스템은 더 효율적으로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문장에서 어떤 능력이냐면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을 정보를 다운로드할 뿐만 아니라 업로드하는 모습이라고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았다가 주는 모습을 한 번 더 as well as를 써가지고 똑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하는 능력이 has turned 바뀌어 왔다라고 해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통로로서 그러면은 뭘 위한 통로로 바꿔왔을까? 비즈니스나 커머스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통로로 바뀌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업 활동을 할 것인가? 4번 문장에 설명을 해주는데 몇 번의 클릭만 가지고 사람들은 can search virtual catalogs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그냥 인터넷에서 상세 페이지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place orders 주문하면 되지. 그 다음에 배송 언제 오지? track shipment 하고 그 다음에 update information 내 개인정보 수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갔어. 그럼 택배 주소 바꿔야지. 아니면은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또 개인정보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하면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5번 문장에 넘어가면은 그러나 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doesn't just connect us 우리를 단순히 비즈니스랑만 연결을 하지 않고 이어지는 문장에 서로 연결을 하게끔 해주기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요 서로는 그냥 인간 대 인간, 개인 대 개인끼리 연결을 하게끔 한다라는 말을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은 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개인 방송 수단이라고 봅니다. 무엇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개인 방송, 뭐 유튜버 이런 것들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또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게 어떤 활동들에 포함을 할까라는 거를 뒤에 7번 문장이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방송 매체를 사용을 하는 이유들을 뒤에 투부정사로 쭉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요거 이유 설명하면서 또 as well as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순서대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비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편집을 하고 그게 아니면 수정을 할 겁니다. 아예 내용을 바꿔버릴 거야. 무엇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사람이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제 웹드라마처럼 만들었어. 그러면 내용은 이게 좀 별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좀 임팩트 있는 거 조회수가 오를 만한 부분 딱 캡처해가지고 좀 편집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은 distribute 배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만의 디지털 크리에이션 창작물을 그러니까 내가 영상, 이미지, 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형태로 블로그나 비디오나 사진, 노래, 팟캐스트 뭐 팟캐스트는 라디오 이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 목표, 사회적 목표 두 가지. 근데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엑셀사이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때 비슷한 내용을 가진 지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동화라고 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기계 이제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기계가 돌아가게끔 하는 거 아니면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당연히 일자리를 없애겠지. 수동으로 하던 작업들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동시에 이제 자동화를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요 2번 지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일단은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상상을 해보자 대절을 주어가 7, 7명이에요. 몇 명 중에 10명의 미국 직장인들 중에 요 워킹이 요렇게 수식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좀 자유로우니까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내가 해고가 된 거지. 그래서 10명의 직원들 중에 7명이 got fired, 해고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상상해 볼 거야. 바로 내일. What would they do?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될까? 3번 문장에 대절이라는 상태를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절의 상태를 보면은 일단 맨 뒤에 있는 이 if절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You gave pink slips라고 해서 해고 통지서를 pink slip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해고를 할 의도가 있을 때 분홍색깔 종이, 빨간 종이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해고 통지서를 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냐면은 노동력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직원이 10,000명인데 한 6, 7천 명한테 핑크슬립 날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have an economy. 저 단어가 경제 구조 자체가 존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적어도 너가 그 회사의 경제 구조, 시스템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직원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4번 문장에서 대시 가리키는 게 요 앞문장의 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절반 이상이 잘리는 이 상황. 이것이 is 뒤에서 what 명사절로 주격 보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산업혁명이 실제로 했던 것이라고 해서 did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what을 가지고 명사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did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 요 did가 받는 동사의 표현이 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일반 동사를 요렇게 대동사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did가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동력들에 대해서 해고 통지서를 주는 것이 19세기 초반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냐면은 한 200년 전쯤에 미국인 노동자들의 한 70%가 lived on the farm, 농업을 하고 있었대.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6번에 오늘날 이 자동화는 has eliminated, 제거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어 all 있죠? 요 all이 가리키는 게 요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밭 갈고 하던 거 기계가 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추수하는 거 기계가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계의 자동화가 기존의 노동력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지.
누구를 제외하고 요 but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보게 될 건데 except 뭔가를 제외하고 라는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요건 좀 알아두면 좋긴 한데 어쨌든 그들 직업의 농업과 관련된 직업의 딱 1% 정도만 빼고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자동화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의 커마랑 현재 분사 replacing 얘가 and 접속사 뒤에 생략하고 있는 주어를 앞문장 주어 그대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그 노동력들을 기계로 대체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7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이렇게 쫓겨난 노동자들은 did not sit idle 이라고 해서 나 이제 은퇴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8번 문장에 그 대신에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hundreds of millions라니까 100만, 1000만, 한 수억 개의 직업을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어디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일해본 적 없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 농사를 짓는 기계들과 관련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까 9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전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요 사람들, 해고된 사람들은 요 주어의 동사가 일하다라는 man 요거를 진행형으로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공장이 어떤 곳일까? 이렇게 뒤에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조하는 곳인데 이제 사람 대신 쓰는 농기계, 자동차 아니면 다른 산업 도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비슷하게 노동력을 활용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 10번 문장으로 넘어가면은 since then, 그때 이후로 농업하던 사람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변화를 크게 가진 이후로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가 new occupations 얘 기준으로 스위치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wave upon wave of는 이제 형용사처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계속 이어지는 새로운 직업들이 arrive, 계속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분야에서의 자동화는 또 다른 직업, 계속해서 다른 직업들이 계속 생겨났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을 조금 더 크게 만들거나 더 영양분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화학자들을 음식 만드는 데 써야 돼. 사진, 웹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으로서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직업들이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은 각각이긴 한데 얘가 뒤에 building on 요 현재 분사의 수식어 받을 거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자동화를 기반으로 발전된 것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은 자동화 되자마자 한 번에 확 온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런 사람, 요런 사람, 요런 사람, 요런 사람이 계속해서 직업의 수가 쌓여가면서 많아졌다라는 말을 10번 문장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문장에 오늘날 the vast majority of라고 하면은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us를 기준으로 스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no라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부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1800년대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 요때의 농부가 could have imagined 상상을 했을 수 no가 붙었기 때문에 없는 그런 일 1800년대 살았다면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exercise 3번 보면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졸리는 것 같아서 요 마지막 문장이
막 그 직업 없어졌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를 봤는데 그 큰 이제 물류 회사들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물류 회사들이 뭐 당연히 이제 직원들 채용하고 물론 기계화됐지만 사람도 쓰고 할 건데 내가 너무 놀란 게 그 내가 대학생 취준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2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뭔가 이제 방향에 맞추어서 딴 자격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물류관리사였어. 근데 그게 내가 시험을 쳤던 해에 그 자격증 자체가 한 번 따면은 10년 유효 기간이거든.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을 거야. 지금 그 자격증 의미가 없지. 딴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게 보통 합격률이 30%야. 30%면은 시험 치고는 좀 낮은 편이거든. 아, 부동산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엄청 막 뭐 고시만큼 어렵진 않지만 그렇게 만만한 자격증도 아니긴 한데 그 해에 여자 합격생이 전체 4%였어. 내가 그 4%에 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친구랑 나랑 동시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둘 다 합격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있으면 뭐 어떤 회사들에 그래도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약간 그 당시 내가 자격증을 딸 당시가 뭐 끼케야 뭐 12, 13년 전인데 와 지금은 그 자격증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아예 준비할 필요 없대. 왜냐면은 그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가 이미 기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물류 회사가 공대생을 뽑는데 그 자동화된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공대생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와 내가 그거 와 진짜 문송하다 진짜 이렇게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지. 진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변하겠어. 그래서 직업을 바꾸기 잘했다 생각했지. 너무 빠르다 빨라. 일단 요 엑셀사이즈 3번 보면은 요거는 좀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기는 한데 뭐 별거는 아닙니다. 그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1학년 같다. 새들이 이렇게 V자 모양을 해가지고 특히 철새들이 떼지어서 이렇게 비행을 한다라는 뭐 그런 식의 팩트를 전달하는 지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새들은 무리지어서 이동을 하는 게 보편적이란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 꼭 이제 몇몇 애들이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 무리의 경로를. 그러면은 보통 이제 무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전환되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제 약간 좀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나네. 어쨌든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절을 보면은 대부분의 vagrant birds라고 해서 헤매는 그 새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리를 이탈한 새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be doomed 이거를 하나의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좋은 망할 운명.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을 제외하고 aside from 이런 전치사도 알아주면 좋은데 rare cases 드문 경우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진짜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물에서 벗어나면은 걔는 죽는 거야. 그러면은 이 드문 케이스라는 게 어떤 케이스일까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얘가 지금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은 개개인들은 are able to reorientate 자기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뒤에 주어 individuals를 가리키는 제기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 제기대명사 목적어랑 같이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의미 추론이 가능한 목적어를 생략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걸로 어법 문제를 절대 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얘가 목적어를 생략한 상태이고 문맥상 개개인 각 한 마리마리당 새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지. 무리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return to their normal ranges라고 해서 원래 내 무리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진짜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가정, 생각이면서 이번 문장에 또 뭘 가정하게 되냐면은 대절에 vagrancy라고 해서 이 방랑하는 모습 요 자체는 relatively unimportant, 비교적으로 덜 중요한 생물학적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흔하게 가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리에서 이탈을 하는 이 모습 자체가 흔하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이탈해봤자 죽어버리기 때문에 쟤네들에 대해서 뭔가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현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한 이 2번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undoubtedly, 틀림없이 true, 사실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For the majority of cases,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은 왜 대다수에게 이게 사실일까? 여기 as가 이유를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럴듯한 결과, 무엇에 대한? 주어진 방랑 사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새에게 주어져 있는 무리를 이탈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보통 무리에 이탈을 했을 때의 그럴듯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is 동사 뒤에 대절 주격보. 그래서 아까 한 얘기를 아마 반복할 것 같긴 하는데 문장 구조를 보니까 이 이탈한 새 각 한 마리는 결국 실패할 거라고 합니다. 투 부정사를. 그러니까 내가 의식주를 해결을 하는데 특히나 먹는데 먹이를 못 구하는 거야 충분히. 그걸 실패하다 보니까 be exposed to, 어디에 노출되게 되는 거냐면은 inhospitable,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새가 생각했을 때 살기 힘든 환경 조건에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통해서 죽어버리는 게 그럴듯한 결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죽을 운명이다라고 보고 얘네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1, 2, 3번이 연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무리에서 이탈하는 거를 안 좋게 봤다라고 하면은 4번부터는 이 지문의 주제, 그게 아니다, 반대로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many lines of evidence라고 해서 증거가 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이야기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제안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무엇을 제안하는지를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 무리에서 이탈을 한다라는 게 can 조동사 뒤에 요렇게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 동사 원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혹시 커마가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을 하는 거는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무엇을? 나랑 똑같은 종류의 새가 가지게 될 운명, 혹은 나랑 똑같은 종들, 혹은 전체의 생태계. 그러니까 드물긴 한데, 늘 그렇진 않지만 드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예 환경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물다라는 말에 5번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할 건데 여기에서는 infrequent라는 단어로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드물기는 하지만 이렇게 환경을 바꿔버리는 사건들은 되게 중요하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어떨 때 중요하게 보여지는지를 when 뒤에 과거 분사를 써주고,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을 하고 있는데 생략된 주어가 그냥 앞문장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환경을 아예 바꾸어버리는 그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해요. 시간의 척도로서. 그러면 어떤 시간의 척도를 말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요렇게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이거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수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거 내가 숙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저기 전치사가 오버리 온다라고 하는 거는 명동요구에서는 막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버리냐 뭐 인이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완전한 문장이랑 같이 수식을 하고 있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생태학적이면서도 진화적인 과정이
unfurried.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랑 수식한다라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 그 환경이 변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얘가 진화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펼쳐지는 시간의 척도라고 보여질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지금 설명한 문장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난 환경이 나한테 더 맞는 거야.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는 거지. 그러면 너 언제부터 적응했니? 나 이탈한 때부터 적응했는데 그렇게 시간의 척도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드물지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6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가장 심오한 깊은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방황의 결과.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establishment 만들 건데 새로운 번식지, 이동 경로, 그리고 겨울잠 잘 곳,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7번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러한 것들 각각은 뭘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냐면 요 아컬이 자동사기 때문에 바로 전치사 목적어 씁니다. 다양한 메커니즘,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대. 그러니까 다양한 체계, 방식으로 얘네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빈도수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시켜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1년에 한 번 다 같이 이동을 하다가 굳이 한 3년에 한 번 이동해도 되겠는데? 여기 좋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횟수가 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각각이 결국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요 마지막에 요런 표현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무리를 이탈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다. 너 이탈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쉽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요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남았지. 좀 쉬다 해야 되겠다. 하나 딱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할 건데 조금만 쉬다가 할게요. 이거 마지막 질문 하나만 얼른 보고 마칠게요.
다 마친단다. 숙제 검사 좀 할게요. 그 제목을 보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제곱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들도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결론은 내향적인 사람들도 특정 부분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1번 바로 보면은 내향적인 리더들은 이렇게 do, have 요거 강조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do라는 보기가 have 앞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수일치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꼭 극복을 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문화적인 추측을. 그러면은 어떤 문화적인 추측을 극복을 해야 될까? 여기 뒤에 대절이 동격으로 쓰였다 생각을 해주면 돼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인 리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향적인 성격인데 리더가 된 거야. 리더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잘한다던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기가 극복을 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1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비록 나랑 같이 내 주변에 속한 요 사람들이 split into가 한 번에 무언가로 나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비율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무엇과 무엇, 내향인, 외향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주변 혹은 한국인들이 내외향적 사람들의 비율이 5대5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96% 이상 해당되는 관리자나 기업의 임원들은 다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로 굳이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외향인에서 매니저, 관리자나 임원의 직급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3번 문장에 2006년에 일어난 한 연구에서 시니어 코퍼레이트 이그제큐티브스가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경영진들의 65%가 viewed, 보여줬다라고 해요. 내향형이라는 성격을 리더십에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향적인 성격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된다. 요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must re-examine, 다시 재검토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3번 그 앞에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로 받아줬어.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뒤에 as가 이유를 설명을 할 거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항상 들어맞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이 대놓고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주제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향인들도 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주제와 관련해서 5번 문장의 어떤 대학이 발견을 한 내용이 대절이라고 합니다. 대절의 주어가 desire, 소망인데 어떤 소망인지를 이렇게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be of service to 한 번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 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래서 empower them,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야. 근데 어떤 힘을 주냐면은 요 empower이 오형식 구조로 보통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목적격 보호로서 투부정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요 주어에 대한 동사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얘의 동사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주어 동사 떨어져 있는 거, 요거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게 핵심 요소가 될까? 전치사 in 뒤에 리더가 된다라는 것, and 리더십을 유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다,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오더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습이다라고 하고, 이런 모습은 중간에 커마 뒤 위치가 계속적 용법으로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마 뒤의 위치가 어떤 주어를 생략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앞에서 설명했던 이 주어, 동사, 주격 보호를 포함한 이 모든 문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외향인들보다는 내향인들 사이에서 더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거든요.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특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용한 리더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내향인들이 더 뛰어나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내 밑에서 혹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serve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 봉사하다, 도와주다 라는 의미의 이제 그 동사에서 파생한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리더십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커마 사이에서 분사 구문으로, 그 현재 분사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dating back to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고대 철학 문학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어에 대한 동사를 요렇게 adhere to s 붙여가지고 단수형으로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believe 뒤에 접속사 that을 써가지고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회사의 목표들은 가장 잘 성취되어질 수 있다 수동태 동사. 그러면은 내가 회사고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뭐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목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루려면은 요 by 뒤에 help를 동명사로 씁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요 help라는 동사가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를 동사 원형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achieve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 혹은 나랑 거래하는 소비자들 목적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 거 목적격 보호,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돕는 거 동명사,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by 뒤에 help가 오형식 구조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잘 성취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번 문장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러한 리더들은 seek attention, 나한테 관심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짱이다, 내가 우두머리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but rather want to shine a light on,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무엇을 위해? 그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뭔가 성취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뭘 필요로 할까? 겸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pays off, 성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보통 리더라고 하면은 외향적이고 드러내고 관심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겸손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성공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어 동사 떨어져 있는 것만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아요.